안녕하십니까, 박인종 회사입니다. 오늘 이제 40강은 여러분들이 취득하는 주택이나 아파트와 거기에 부착되어 있는 상가나 사용 건물에 대한 취득, 임대, 개발, 양도에 대한 전 과정에 대한 세무 처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심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에 따라서 이제 거대한 부동산들이 유동화시키고 자산이 또 유동화시키고 또 요새는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큰 그 규모의 부동산보다는 잘게 작은 유동화 상태의 부동산, 또 부동산 자체에 대한 것을 지분화 증권으로 유동화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상가를 취득해서 임대하게 되면 좀 스스로 세무의 기본적 절차를 알아야 되지. 물론 모든 걸 이제 회계사무소에서 맡길 수도 있지만 소규모에서 수익이 별로 안 되면 맡기는 비용도 부담되니까 스스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를 한 단계별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거 역시 제가 매주 나가는 안세재경 전환에다가 잘 보도했었고요. 우리의 그 회계혁명과 저조작 교재에는 P202페이지에 걸쳐서 83번과 84번 주제로 두 개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를 제가 두 개를 복합해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8에 보시면 아파트 상가 건물에 대해서 취득 단계부터 양도 단계까지의 모든 세무 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일반적 사업자, 이제 부가세가 제대로 붙는 일반적 사업자하고 아니면 그거보다 밑에 간이가스자 또는 주택 겸용 소유자 이렇게 한 걸로 구분을 해가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취득 단계에서는 이 상가는 무조건 취득세율이 4%예요. 물론 여기에 농특세하고 지방소득세가 붙어가지고 총 세율은 4.6%가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제 일반 간이가스자들이 하는 주택 겸용 같은 것은 이제 주택은 원래 이제 전에보다 이 세율이 낮아져가지고 1%, 2%, 3%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서, 이제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이제 자기가 쓰면은 이제 창업해서 자기가 쓰거나 아니면 자기가 개인 휴게소 쓸 수는 있지만, 그래도 놀릴 수는 없으니까 임대를 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연매출 4,800만원 이상이 예상이 되면 이때는 일반 가소자로 등록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아예 신규 사업자거나 천년도, 또 아직 앞으로 연매출이 3,800만 미만으로 확실히 이 계약이 돼 있는 경우 임대료가 그럴 때는 이제 이 간이가스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간이가스자 기준을 이거보다 낮추겠다는 그 강화 방안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이제 샀을 때 이제 이 사료 등록이 되면 이제 제시도 건물에 대한 매입세 부가세가 있어요. 토지하고 항상 부동산 값은 토지 지분가액하고 건물가액이 있는데, 토지는 부가세 면세니까 상관이 없지만 건물가액에 대해서는 부가세 10%의 이 금액을 이 사업자 등록을 일반으로 하는 경우는 환급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토지가액은 언제나 부가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간이가스자는 이 건물분 부가세 10%에 대한 것을 환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환급받을 수가 없는 것은 이 간이가스자이기 때문에, 간이가스자는 제대로 매출하고 10% 부가세를 받고 매입의 10%를 환급하고 이런 절차가 아니고 적당히 받아서 그 받는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별도 10% 구분되어 있는 정식 세액에서 끊어주는 사람들이 아니죠, 간이가스자는.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이제 이렇게 3개월마다, 6개월마다, 1년마다 부가 신고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임대료를 받을 때 일반 사업자들은 상대방한테서 부가세 10%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개인 자영업자들은 이걸 안 내려고 하는데, 일반 그래도 기업들이나 또 이만큼 부가세 체제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 그 주는 돈에 대해서 부가세 10%를 줄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부가세 10%를 받아가지고 부가 신고를 하게 되는데, 개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법인은 3개월마다 신고하지만 개인 사업자들은 6개월마다 신고하게 되고, 3개월마다의 그 예정 신고 기간에는 이제 세무서에서 그 6개월치의 반을 추정을 해가지고 고지 납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고지대수가 오는 대로 납부를 하면 된다, 이런 얘기고. 반면에 간이가스자는 이제 이거보다도 더 간소화시켜서 간이니까 1년에 한 번 부가신고를 하고 6개월 단위로는 고지가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역시 주택에 대해서 면세가 돼서 신고할 필요가 없고. 자, 이렇게 돼서 이제 1년이 되면은 이 임대 사업으로부터의 그 소득이 나오는데,
종합소득신고에 합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현재 어디에 직장에 근무한다면 근로소득에다가 임대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수익금액이 연매출 7천만 이상의 경우는 복식부기 스스로 개정법 원장을 만들어가지고 입력, 차변 대비 입력해서 하고 하기 싫으면 회계사 세무사한테 맡겨서 할 수도 있고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야 돼. 정식 재무제표를. 그러나 간이가세자들은 그냥 2,400만 이하이기 때문에 추계 신고를 하는데 추계일 때는 어떤 원가나 비율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단순 경비율 60% 적용한다. 즉 40%만 소득으로 본다 뭐 이런 얘기죠. 2,000만 원이다 그러면 248 800만 원만 소득 인정해가지고 자신의 근로소득에 합산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필요 없거나 딴 거를 교체할 때 처분 양도 문제가 생기는데 이때도 매각 시에는 일반 가세자들은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 10%를 받아가지고 부가징수에서 납부를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예, 또 총 처분 차익에 대해서도 양도세 신고를 해야 되고 그것은 이제 간이가세자 마찬가지예요. 단 간이가세자는 원래부터 승인을 끊지 않기 때문에 거래금액의 부가 10%는 없어요. 그냥 부가 10%가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다. 이제 10%를 징수하지 않는 개념이고 토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이거와 똑같이 신고를 한다. 다당계 누진세율에 의해서. 또 이제 처분 양도를 할 때 개별 처분 양도를 할 때는 이렇게 하지만 이 포괄 양도의 개념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자산부채 권리, 임대자, 세입자들의 권리나 그 상황을 다 그대로 양도하는 것은 포괄 양도라고 하는데 포괄 양도에 대해서는 건물이나 토지 가격에 모두 부가 10% 붙지 않죠. 건물가조차도 10% 부가세 없이 해서 서로 간에 매입자도 매입세 공제를 안 받고 매출자도 부가세 10%를 안 내니까 국가세수 입장에서 볼 때는 제로가 돼서 똔똔이죠. 물론 일반 가세자들의 부가세는 이쪽에서도 10% 내고 이쪽에서 매입세 공제 받는 게 역시 똔똔이긴 해요. 그러나 이 비사업자가 내는 우리 소비자가 내는 부가세 10%가 이제 국가의 세수를 잡히는 것이죠. 자, 토지 건물의 양도세는 둘 다 똑같이 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모든 상가 상용 건물에 대해서 7단계부터 개발, 임대, 뭐 종합소득 신고, 처분 양도, 포괄 양도까지 전 과정에 대해서 세무 절차를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때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서 스스로 잘 해야 되고 만약에 이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외부의 대리인한테 맡기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혜였습니다.